네, 정부가 오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큰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내용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동부에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발표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핵심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56개 공공기관, 여기는 공기업이 포함되는데요. 네. 56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요. 네.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임금 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내용이 좀 복잡한 게 많아서 좀 자세하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 규칙 변경의 길을 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때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현행법에는. 네. 예, 돼 있는데 앞으로 정부는 그 동의를 얻지 않고도 그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는 그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거 이게 네.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네 번째는 그 연장 노동시간 네. 현행법에는 12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시간으로 늘리는 거 이런 정부안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오늘 이 방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그 정부 정책, 노동 정책이 지금 경영계 요구를 대부분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의 생각은 노동계 입장과 매우 유사한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노동계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계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노동계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 산업에 따라서 기업 사정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노사가 그 기업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금 협상을 하는 것처럼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도 노사 협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취업규칙 변경 이게 굉장히 좀 독소 조항인데요. 네. 이게 지금 정부는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길을 열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그 정규직의 고용 노동 유연성이 지금 우리나라 OECD 평균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중이 OECD 최악이고 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계약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지난 한 15년간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네. 이 얘기는 근로자들이 많이 희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이렇게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금 연장 근로 노동시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지금 근로자들이 불리하게 지금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정부 얘기가. 네. 그래서 이런 거에는 좀 동의하기가 좀 예, 어렵습니다. 홍 소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노동계의 이야기처럼 이게 개혁이 아니라 계약일 수 있다. 독소조항도 들어있다. 이렇게 좀 네, 위험성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지금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 임금 피크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개혁 과제들을 강행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정부가 정말 좀 염치 없는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다 지금 메르스로 집중돼 있죠. 네. 그랬더니 정부가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지금 대충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염치 없는 것을 보는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책임의 99%를 정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 여기 집중돼 있으니까 뒤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걸 대충 지금 밀어붙이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현안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봐서요. 지금 노동계가 이제 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임금 피크제 먼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뭐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거, 네. 모든 임금 피크제를 다 도입하지 말자 이런 건 노동계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은 뭐냐 그러면 그 내년부터는 지금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이쪽에서는 지금 정년 연장 60세까지 의무화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전체 기업이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60세를 피크제로 한다면 우리는 뭐 불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예, 60세까지 정년이니까. 그래서 60세를 피크로 해서 그렇게 그 취에 있어서 이렇게 낮춘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뭐 경영계에서는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 피크를 그 앞으로 50세, 58세 뭐 그 이하로 지금 낮추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건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저거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 그러면 그 피크를 설정하는 거는 노사가 뭐 기업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문제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 뭐 몇 세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도입 여부, 이 도입한다는 얘기는 60세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밑으로 낮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네. 피크를 그 얘기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 얘기처럼 뭐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여부 또는 뭐 도입한다고 하면 몇 살을 피크를 할 건지 이런 것은 뭐 노사가 기업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금 협상하듯이 이렇게 결정할 문제지. 네. 뭐 제3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이것도 부적절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요.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그럼 네. 이 노동계 입장은 어떤 건가요? 노동계 입장은 이제 정부 쪽하고 이제 많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지금 그 계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네. 반대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이슈페이퍼 하나 냈던데 글쎄요, 이게 뭐 다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구조 개선을 내놓는데 청년 실업 대책을 보니까 민주노총 보고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 부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자 또는 정부 재원 확충해서 공공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노동계 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자면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할 때 이쪽에 정부가 돈을 대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노동시간 줄이는 부분들도 임금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잘 안 줄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제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된 SK 하이닉스처럼 네. 노사 양쪽이 양보를 하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뭔가 정부하고 다른 안을 추진하긴 하는데 여기서 그 자신들 노조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 노사 양측이 우리가 같이 동시에 희생할 테니까 뭐 그 혜택이 비정규직이나 또는 청년에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좀 상당히 전향적으로 해야 네. 뭐 이 노총 쪽도 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홍 소장님 뭐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음 달 총파업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향후 계속 갈등이 좀 깊어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건 상당히 깊어질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뭐 연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이 노동법 부분은요, 노조 입장 아니고 제3자가 볼 때도 민주화된, 80년대,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에 네. 가장 지금 나쁜 형태로 지금 계약되고 있거든요. 네. 노동 조건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파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총파업을 피하려면 일단은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87년 이후에 그냥 납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계획을 한다 그러면 이 짧게 그래서 마지막 이걸 피하려면 예.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전향적 생각.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부 네. 입장에서는 2차 추진 과제를 이제 이르면 8월에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으며 그럼 이 평행선을 어떻게 좁혀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8월에 발표한다는 거는 지금 1차에 발표하는 게 이제 다 발표 안 하고 몇 가지를 남겨놨거든요. 네. 쟁점 중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임금 피크제를 중심으로 몇 개만 던지고 나중에 나머지를 지금 던지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뭐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1차 추진이건 2차 추진이건 간에 지금 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한 계약이거든요. 네. 민주화된 이후로 가장 나쁜 쪽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정부나 경영계 쪽에서 좀 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네.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